이번 시간에는 지인 중 현재 일반 행정직으로 현직에 계신 분에게 공무원으로서의 근무에 대하여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타 유튜브 영상, 브이로그 등 올라온 걸 보면 소속 기관 단체의 이미지가 아무래도 신경 쓰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측면도 있고, 아무래도 카메라를 의식하며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투리 랩에서는 직장으로 공무원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공무원의 삶, 근로 환경 등에 대해서 시원솔직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현재 재직 중인 지인의 공시 생활, 공부를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급으로 시작해서 지방의 일반 행정직으로 한 7년 정도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일단 공시 준비 기간은 6개월 정도 걸렸고, 과목은 이제 국어, 영어, 국사, 그다음에 선택으로 행정학, 행정법을 선택했었고, 그 노량진의 이제 박모 학원에서 공부했었습니다. 하루 16시간 정도 독서실에 있었고, 순 공부 시간은 그때 1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 7급을 같이 준비하느라 노량진에서 한 1년 안 되게 있었는데, 그 전체 기간 동안 있을 동안에도 노량진 지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 학원, 독서실 2개만 왔다 갔다 해서. 근데 이 채널에 이제 공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꼭 뭐 굳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빨리 결판 짓고 튀어라 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시는 환경이 뭐 노량진에서 공부를 하든 인강으로 공부를 하든 간에 빨리 끝내고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다짐하시고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보면 길어질수록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모두 손해입니다. 길게 준비해서 합격한다 해도 그만큼의 메리트가 깎이는 직업에 불과하고요. 짧게 준비하다가 만약에 불합격을 한다 해도 다른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길면 어느 쪽으로든 손해이기 때문에 결과가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빨리 결판 짓는 게 좋고, 저는 그 마지노선을 1년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1년 안에 끝낸다고 생각을 하고 공시에 들어갔었고요. 그 당시에 만약에 불합격을 한다면 진짜 내가 어디 일용직이라도 뛰자고 다짐했었어요. 그 어떠한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준비 기간이 길지 않는 다른 직업을 예시로 들려고 한 거고요. 빨리 탈출하려는 사람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꼭 다짐하시고 열공하시길 바라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일반 행정직으로 근무하신 내용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고 처음에 이제 발령받은 부서가 동사무소, 그러니까 요새는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민원대에 배치를 받아서 뭐 재직명 서류를 발급하거나 주민등록 실태조사 같은 거 하고, 뭐 전입신고, 확정일자, 뭐 이륜차 등록, 뭐 출입국 사실증명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봤을 때 흔히 생각하는 그 일선 자리의 민원 업무이다 보니까 진상 민원도 많이 상대해 봤고, 또 나름의 고충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합격하고 처음 맡은 업무라서 뭐 이제 군기가 바짝 들기도 해서 어쨌든 잘 지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시청 본청으로 이제 발령 받아서 그 본청 업무를 했었는데, 모두가 가지 않으려는 흔히 말하는 이제 기피 부서에 배치를 받아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본청 업무 관련해서는 이따가 따로 또 설명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썰을 풀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본청에서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다시 인제 동사무소로 나와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시생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공무원의 장점과 단점일 텐데, 실제로 꽤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네, 먼저 장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흔히 말하는 인제 "안정적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너무 식상하고, 정확히 이 점이 삶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안정적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앞으로의 내 인생이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장점으로 치고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뭐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들고,
하루에 몇 개씩 이제 점포가 폐점하고 뭐 이런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뭐 어느 공장이 뭐 셧다운되고 50대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자기가 살다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 혹은 생각하기 싫어서 외면했던 일들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나온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뭐 안 좋아지고 뭐 코로나 같은 외부적인 일이 갑자기 터지고 이거에 의해서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차근차근 그런 일을 대비해서 살아왔다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그 데미지를 최소화하고 뭐 다른 길을 모색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앞으로의 인생이 이제 예측이 안 되는 거죠. 당장에 인제 '어떻게 하지?' 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고 뭐 교통사고나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뭐 사망하거나 뭐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일들은 모두에게 똑같이 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제 공무원이 미래의 삶을 예측하기가 용이하다는 건 앞으로 내 인생 계획을 짜면 큰일이 없는 이상 어느 정도 그 계획대로 갈 수는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직업에 비해서예요. 다른 직업도 그거는 가능할 수 있지만 확실히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좀 더 용이하다. 예를 들어서 뭐 짧게는 1년 후 몇 달 후의 연휴 때에 연휴 계획을 짜기도 괜찮다는 거죠. 이 점이 저는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하는 점이에요. 남들이 말하는 뭐 빨간 날 다시고 호봉이 차곡차곡 오르고 같은 그런 부수적인 거는 요새는 뭐 다른 기업에서도 다 지켜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그게 뭐 차별되는 장점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염두에 실 건 진리의 케바케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단점을 한 가지 또 얘기하자면 뭐니 해도 급여예요. 인제 제가 첫 발령받고 받았던 월급이 180만 원대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저는 남자라서 이제 군호봉 경력이 합산이 돼서 나온 금액이니 군호봉이 없는 여성분들은 그때 한 150만 원대였나?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하면은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초반에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이게 정말 이건 정말 너무한 게 맞죠. 그래서 요새 뭐 정부에서 공무원 급여를 인상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공시생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공무원이 되면 국민의 적이 돼요. 국민의 군공의 적이 돼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공무원한테 더 엄한 잣대를 내밀어요. 제가 몇 년 근무할 동안 저는 이제 다른 직장에서 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안 하거든요. 그냥 '아 저 직장 다니면 돈을 좀 더 많이 버니까 좋겠다.' 그 정도지. 근데 다른 직장의 사람들은 공무원 일을 분명히 해 보지 않았을 텐데도 마치 자기가 다 안다는 식으로 엄청 까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언론도 인제 그렇게 자꾸 좀 분위기를 모으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게 좀 많이 힘든데 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뭐 마이 웨이로 살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세요. 국가가 경제적으로 만약에 어려워지게 되면 특히 인제 요즘같이 뭐 자영업자들 다 힘드네, 국민들이 다 힘드네 이런 분위기가 돌면 제일 먼저 공무원이 임금을 동결합니다. 장관, 차관 이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그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 이러면서 임금 동결 아니면 뭐 상승률을 아주 쪼끔으로 올려놔요. 그래야 지금 그 정부가 욕을 먹지 않고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뭘 하든 희생 타겟 1 순위는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터지면 담당 공무원이 뭐 있냐? 파면시켜라. 그런데 요새 사람들 무슨 사건 사고 하나 터지면 꼭 책임자를 찾고 책임을 물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자연재해로 일어났든 아니면 인재든 간에 누군가가 희생당해야 조용히 돼요. 이번에 그 국가정보전산망 뭐 배터리 불타 가지고 자율배 다 날아간 거 그 담당자분이 인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그게 과연 그 사람만의 잘못인 건지 근데 그 공무원이 인제 사망 소식이 뉴스에 나온 후에는 또 되게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말이 좀 샜는데 어찌 됐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인제 만약에 공무원이 되시면 '나는 취업이 안 돼서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운 좋게 합격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돼요.' 이제 이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고 단점이 일단 급여고 그 급여와 관련된 배경과 관련된 그 고충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장단점을 뭐 계속 쭉 늘려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타 직장에 비해서 눈에 좀 확연하게 띄는 장점과 단점을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나눠서 얘기해 봤습니다. 다른 건 또 기회가 되면 썰을 풀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현직에 계신 분으로부터 생생한 공무원의 삶을 들어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썰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그럼 우리 자투리랩 여러분, 화이팅! 댓글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추후 영상 제작에 최대한 반영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